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원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2월 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고요. 이번 주는 우리 미국 시장 분석해주는 남궁주임이나 최일호 상무가 모두 되게 바쁜 한 주입니다. 시장도 급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자, 어제는 또 PC 발표된다고 했었죠. 네, PC 발표됐고요. ISM 제조업 PMI라든지 이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거의 나스닥이 한 4.4% 어제 또 반등을 했었고요. 엊그제 그리고 어제 시장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56% 그리고 S&P 500이 0.09% 하락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도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만 한 0.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 쪽으로 보시면 IT가 0.07%, 헬스케어가 0.24%, 커뮤니케이션이 0.2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다른 업종들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보통 그저께 그렇게 급반등했으면 보통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하락장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반등했으면 또 다시 급발락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는 상승 한 1%대 상승을 했었나요? 그리고 스물스물 밀리면서 어젯밤 우리 미국 시장에 있어서 혹시나 급발락이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 시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약간은 걱정은 하긴 했어요. 네, 그동안의 하락장을 계속 이제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긴 했었는데, 나스닥도 마이너스를 그 장 시작한 이후로 기록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잤었는데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 방금 얘기하신 다른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도 보니까 0.5% 이상 하락한 섹터는 금융만 0.71% 0.7 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약보합 정도로 그렇게 조금 건전한 조정,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러면 PC에서는 크게 뭐 이변은 없었던 건가요? 네, 큰 이변 없었고요. 파월 의장이 연설을 이미 할 때 헤드라인 PC는 한 6%, 그리고 코어 PC는 한 5% 나올 것 같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고요. 예, 그대로 나왔나요? 네, 말을 한 대로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PMI가 4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49.8이었고요. 지난달이 50.2였는데 ISM 제조업 PMI가 49로 나왔습니다. 네, 50이 위축국면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ISM PMI 부분은 저희 최일호 상무님께서 자세히 또 말씀해 주실 예정이어서 어제 발표되었었던 PC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PC가 6% YY, 코어 PC 5% YY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사진 1번을 같이 봐주시면 PC 추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사진 2번을 또 봐주시면 최근에는 하락 추세이지만 1983년 이후로 최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만에 최고치, 물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진 2번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2번에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쪽이 1980년 초까지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1981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PC CPI가 고점을 찍었던 게 1980년 4월. 그때 4월 달에 CPI가 이제 14.8%를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폴 볼커가 그 CPI 잡겠다고, 물가 잡겠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게 1981년 그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나왔던 게
1982년 하반기부터 그러면서 예. 예. 1982년 8월부터 이제 주가가 급반등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1983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198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1983년이 딱 보니까 PC랑 고 PC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게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진 3번에 같이 봐주시면 미국 상무부에서 이 PC 세부 항목을 이렇게 또 같이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맨 위에 뭐 Disposable Personal Income 가처분 소득인데요. 10월 달에 0.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달에 0.8이 나오면서 최근 추세 들어서 이 두 지표 모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4번 쪽 보시면 소비 지출입니다. MOM인데 이번 달에 0.5% 기록을 하면서 지난달이 한 0.3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들어서 이후에 가장 조금 큰 폭의 상승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진 5번 쪽 보시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의 YY 표입니다. 네, 사진 4번은 MOM이고요. 사진 5번은 YY인데 이번에 YY로 봤을 때는 1.78%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폭의 동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은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진 6번은 이제 저축률입니다. 이 세이빙스 레이트인데 요 부분이 있고요. 뭐 시장에서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PC 지표들이 좀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왔고 물가가 향후에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연준은 기준금리 그 인상 경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사진 6번에서 저축률이 2.3%로 나왔는데 2005년 7월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소비자들의 항복에 직면해 있다, 뭐 캐피출레이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요 사진에서 보는 이제 빨간색 선이 개인 소비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 네, 그렇습니다. 예, 퍼센티지인데 가처분 소득에서 저축을 하는 비율이 지난번 코로나 때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33% 네,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2차 팬데믹이 있었던 21년 초에도 그 저축률이 그죠? 6% 뭐 이렇게까지 26, 7%까지 올라갔던 그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소비를 갑자기 확 줄이면서 저축을 하면서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20년 초에 33%까지 올라갔고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21년 상반기에 그때 2차 팬데믹이 아주 크게 왔었죠. 그때 다시 25%를 넘었다가 지금은 2.3%까지 쭉 빠지고 있네요. 네. 2005년도까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지원금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축률이 확 올라갔던 거 어쩐지 갑자기 돈이 왜 이렇게 생겼나 했더니 그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일단은 은행에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적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게 반드시 뭐 은행에 가지 않아 있어도 그냥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남은 돈? 예. 그냥 쓸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디스포서블 인컴이고요. 그 디스포서블 인컴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 남은 돈이 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저축을 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뭐 다 저축으로 들어가는 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지원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돈을 이제
쓴다고 하더라도 남는 돈이 되게 많으니까 디스포서블 인컴 대비 저축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야, 그러네요. 그때 정부 지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저축률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만큼 떨어졌다는 말은 그 돈 다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파월 의장이 지적하는 것도 저축률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저축 쓰고 남은 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부 지원도 좀 빡빡하게 하고 금리를 올려서 좀 투자나 소비도 좀 줄이면서 좀 빡빡하게 하면서 이 저축률이 줄어들면은 그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할 거다. 그러면 자연히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임금 상승도 줄어들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 수준이 2005년 중반 이때 수준하고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최일호 상무 얘기처럼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 그 졸트 보고서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아니 왜 이래 사람들이 구인을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아직 예전 수준까지 안 올라왔던 거죠. 1.7로 그렇죠. 어제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2달 전 보고서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노동 공급이 많아지면서 뭐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 임금 상승률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컸는데 그러면 이제 물가도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지만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이 요 세이빙 퍼센트 요 차트를 보면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차트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에서 4분기 GDP 전망치를 4.3%에서 2.8%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5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센이 23.5만 건이었는데요. 대비해서 이 청구 건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아니 4Q GDP 전망치가 4.3에서 2.8로 뚝 떨어졌네요. 네, 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못 살펴봤는데 GDP 나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여러 이제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4Q가 4% 이상 나온다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2.8로 하향 조정됐네요.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4Q가 4%대나 나오나 이제서야 이제 조정이 됐네요. 그래서 어제 조정이 된 걸 확인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7번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퍼센트가 11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YY로 기업들의 감원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YY 대비해서 감원 수가 147% 정도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퍼센트가 어디 있어요? 요게 사진 7번에 보면 41만 6천 숫자는 41만 6천 얼마로 적혀있는데 요게 제가 퍼센트로 봤었는데요. US job cut amount announcement YY 퍼센트 체인지입니다. cut announcement니까 사람 자른 숫자 YY 퍼센트 체인지라서 퍼센트인가요? 41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계속 감원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봤을 때는 11월 달에 YY로 감원 퍼센트율이 한 116%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OM으로 봤을 때는 127%라고 합니다. MOM으로도 YY로도 감원 YY 퍼센트 체인지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감원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MOM으로는 127% 그리고 YY로는 117% 정도 해서 최근에 기업들의 해고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JP모건에서 어제 또 이런 노트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S&P 500 내년 상반기 올해 저점 다시 한번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 한 12% 정도 뭐 하락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엔 올해와 같은 성장 배경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펀더멘탈 악화, 금융 환경이 좀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제약적일 것이고 파월의 완화적인 발언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연준 피봇을 기대하고 내년 연말 지수는 한 4,200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JP모건에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빅테크 쪽 주가 동향 보시면 어제 애플은 한 0.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2%, 엔비디아가 한 1.25%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3.74%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아마존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테슬라 거의 큰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한 20개 중반 한 2-3개 나오다가 어제는 32개까지 또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쪽 보시면 헬스케어 쪽에 일라이릴리나 머크 그리고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대체로 헬스케어 쪽이나 뭐 필수 소비재나 자유 소비재 그리고 금융 산업재 이런 업종들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매크로 쪽 잠깐 보시면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12p 정도 하락을 하면서 3.5%로 마감을 했고요. 3.5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3.5까지 하락을 했고 2년물은 8bp 하락하면서 4.2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 1.2% 하락을 하면서 104.7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한 1% 정도 다시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81.4로 마감을 했고요. 그 유럽 쪽에서 그 G7 국가들 뭐 상한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60 정도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가를 보니까 어제 제가 12월 전망 자료 만들면서 유가의 200개월 평균 가격이 얼마일까 찾아봤더니 $75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약간 이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업노멀한 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보통은 보면 이제 더 비정상적으로 갈 거다. 뭐 이런 비관론자들의 얘기도 항상 있지만 또 긍정론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론일 때도 그 비정상적인 상승이 계속 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더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환율이든 유가든 주식이든 항상 이렇게 그 평균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평균 가격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PER이 17배. 예.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이 평균 1.05배 정도. 그 정도 이렇게 10년이나 20년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1130원 정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평균 가격이고 항상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더 비정상적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정상화 한 1년 안에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 크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큰 피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더 비정상적으로 갈 거다라고 투자를 하면서 다 손실이 나요. 그래서 유가는 어느 정도가 이제 평균 가격일까 봤더니 이제 $75. 네. 이렇게 유가도 지금 이제 평균 가격에 다시 수렴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130불이었어요. 예. 3월 달에. 그리고 환율도 뭐 1,500원, 1,600원.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1,600원 얘기하는 게 많았었는데 환율도 이제 정상화되고 국채 10년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정상화를 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각 지표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 저희가 매일같이 체크해 주잖아요. 체크해 주고 우리 난공재원주임도 마찬가지고 예, 이 데이터들의 하나하나의 평균 가격은 얼마인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체크를 하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7,000불 근처까지 갔다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17,000불 뚫고 올라갔었다가 어제 또 소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900불 수준에서 현재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섹터 쪽으로 잠깐 보시면 금융이 어제 금융 섹터가 한 0.7% 좀 섹터 중에서는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1.4%, 뱅크 오브 아메리카 2.9%, 그리고 웰스파고도 2.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블랙록만 한 0.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올랐지만 AMD는 약보합, 특히 마이크론이 한 3.75% 또 크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런 리오프닝 쪽이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쪽은 조금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금융, 블랙록이 이제 금융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 아침에 3프로TV에서 최일호 상무께서 블랙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금융주들은 금리가 올라가야 다 좋은 예, 그런 금융주고, 약간 반반 섞여 있는 게 이제 JP모건, 너무 또 올라가면 그죠? 예. 시장이 망가지니까. 네. JP모건은 반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무조건 올라가야 좀 좋은 그런 부분이 이제 8대2 정도라고 보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빠져야 그죠? 예, 운용하는 자산의 AUM이 또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YTD로 봐도 웰스파고가 어제 2.25% 빠져서 연초 이후 마이너스 2.3%인 반면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한 30% 이상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1% 정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융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크로거는 어제 1.59% 정도 하락을 했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YY로 7.3% 증가를 했고요. EPS는 88센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잘못 써놨는데요. EPS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한 7%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영업이익률은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올해 매출 증가율을 5.1%에서 5.3%로 전망을 했고요. 기존의 4%에서 4.5% 에서 대비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또 상향 조정을 했는데 EPS를 4.05에서 4.15달러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한 4불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EPS와 매출 증가율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CEO는 그 인플레이션 기간에 사람들이 외식보다는 집에서 더 많이 해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수요가 좀 느렸다라고 하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할인을 원한다. 그리고 쿠폰 같은 것도 원하고 이 PB 브랜드 약간 이마트로 따지면 노브랜드 조금 더 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원하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그러고 일단 시간 외에서는 거의 그냥 강세 한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주가는 한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제네럴은 어제 주가가 7.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매출액은 YY로 11% 증가를 했고요. EPS는 2.33 기록을 하면서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한 6.78% 가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율은 69.5%, 총 이익률은 30.5%, 영업이익률은 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고 문제로 임시 창고 확보랑 지연에 따라서 공급난 및 물류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마진에 대한 압박도 좀 있다라고 하면서 판관비가 YY로 한 10%도 증가를 했습니다. 달러 제네럴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연간 순이익 성장률을 7%에서 8% 전망을 했는데 기존의 12%에서 14%
보다도 좀 하향 조정시켰고 다음 분기에는 3.15에서 3.3달러 EPS를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인 3.66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한 7.56%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 분기에 2.33을 기록했는데 네. 다음 분기에 3.15에서 3.33 분기 QOQ로 보면 예. EPS가 꽤 증가를 하네요. 네, QOQ로 보면 EPS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달러 제너럴 이런 회사가 그 시저널리티가 있나 보다 그죠? 계절성이. 예, 제가 QOQ를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로 그 시저널리티가 없어 보이는데. 약간 다이소 같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달러 제품을 그냥 파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그런 회사인데 왜 QOQ로 2.3에서 3.3 정도까지 거의 뭐 40에서 50% 예. 증가를 하는데 컨센은 또 3.66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뭐 계절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코스트코도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6.5는 빠졌네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는 매 월마다 판매 실적을 발표해 줍니다. 분기 실적은 12월 초쯤에 있어서 분기 실적은 아니고 월마다 먼슬리로 발표를 해주는 판매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를 하면서 191.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 매출 증가율이 10%였고요. 7월 달에 매출 증가율은 7.7%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11월 달에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4.3%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마이너스 10.1%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YY로 봤을 때 작년에도 코로나 기간이 워낙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율 둔화세가 좀 보이면서 어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코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전 세계에서 코스트코 제일 매출이 많은 매장이 어딘지 알아요? 양재. 전무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맨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양재가 1등인가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동일 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얼마 뭐 이렇게도 발표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강세 영향이 해외 매출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코스트코 같은 회사가 필수 소비재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카콜라나 월마트랑 같은 이제 카테고리에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 이후로 지금 월마트도 플러스 6%, 코카콜라, 펩시코 전부 다 연초 대비 7%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방어적인 주식으로 선방을 오래 해줬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 뭐 월드컵 시즌이니까 굉장히 탄탄한 수비수 김민재 그리고 리버풀의 반다이크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코스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탄탄한 이제 수비수였는데 어제 6.5% 빠져가지고 연초 대비 이제 마이너스 11% 정도 기록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금리가 떨어지면 방어주에서 이제 또 공격수들 그죠? 자 이제 또 공격하러 나가 하면서 가끔씩 이제 김민재 선수 공격하러 나가는 거 보셨죠? 풀백에서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쫙 공격 들어가는데 이 축구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치 영역이나 방어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올해 굉장히 선방을 했잖아요. 시스템도 선방하고 어떤 것들은 절대 수익도 내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빌미가 되면은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교체 매매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방어주, 공격주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시장의 역습이었잖아요. 금리의 역습.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시장이 이제 엄청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어주로 이렇게 수비를 했다면 시장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베타가 높은 공격수들이 또 가가지고 공격을 할 타이밍이 또 공격이 뭐예요?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수익을 내는 거는 또 그동안에 금리가 낮았던 기간에 어떤 주식들이 올라갔는지 보시면 이제 성장주들 그런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약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이제 투자자들한테서 많이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밤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 고용. 네. 그제는 ADP 거였는데요. 이제는 또 비농업 고용 미국 노동부 것이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가 20만 건인데 지난달에 26.1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평균 임금 상승률 그래서 이번 달에 4.6% 지난달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지난달 4.7% 대비해서 좀 둔화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한 3.7%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은 이 실업률이 또 관전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과연 3.7이 나올까? 저는 약간 더 높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느낌상 좀 더 그렇죠?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뭐 470% 증가했던 거 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위에서 잡컷. 네, 잡컷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3.7이 그대로 유지가 어떻게 되나. 물론 이제 매니팩처링에서 서비스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한번 오늘 밤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잠깐 축구하는 날이죠. 네, 지켜볼 게 많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남궁주임 주임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연미남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